말씀하시겠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 간의 두 정상은 남북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분단 5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가 새로운 역사에게 새로운 시간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그물망을 만들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남북 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는 비전이 담겨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남북관계의 정상화입니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14 공동선언, 그리고 15주년을 맞이한 6.15 공동선언 등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존중, 계승 발전해야 합니다. 오늘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민족의 미래를 열면 자양분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1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외한 할머니, 김달선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분께 11살의 어머니로 기억하겠습니다. 일본은 한 분, 두 분 우리 곁을 떠나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여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한일 관계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일변의 변화가 없다면 한일 관계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일 양국의 관계에서는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국의 관계 정상화를 꾀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서 양국 관계 정상화의 노력이 이제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삼성병원의 대국민 사과와 부검 폐쇄는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입니다. 메르스 사태 초기에 삼성병원은 오만했습니다. 정부는 그런 삼성병원을 방관하기만 했습니다. 국가 통제망을 벗어난 재벌이 운영하는 대형 병원의 문제점이 낱낱이 우리나라에서 드러난 이제 이 큰 사건은 다시 오지 말아야 합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삼성병원 문제는 더 이상 삼성병원에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박원순 시장이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런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또 쓸데없는 수사를 제기하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은 경악했습니다. 더 이상 검찰이 이 문제에 관해서 정치검찰의 나쁜 악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메르스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는 초등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는 첫 사망자가 또 나왔습니다. 정부의 호언 전망과 달라 어린이도 메르스에 걸린 사례가 나왔고 전국으로 번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가능한 모든 감염 경로를 전질한 대책을 세워하겠습니다. 저희도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미 가동되고 있는 상황실과 대책본부는 이제 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곧 막을 내릴 것 같은 메르스는 이제 더 점점 더 새로운 진전의 국면을 보이고 있는 이 점에 관해서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분명한 자세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전병환 최고위원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6.15 공동선언 15주년 기념일입니다. 15년 전 오늘은 분단 이후 남북 정상이 최초로 손을 마주잡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남북 관계는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지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을 이야기를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정책은 사실상 쪽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통일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민족 화해의 교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평화적 통일이 된다는 전제로 2016년부터 2060년까지 통일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는
편익총액이 1경 4,451조 원으로 예상 총비용의 3.1배를 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통일은 대박입니다. 우리의 경제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사실상 통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평화 통일을 통한 민족 번영의 길은 민주정부 10년의 꿈이었고, 당시는 마치 손에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있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적어도 잃어버린 8년입니다. 지난해 통일준비위원회까지 발족했지만 지금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행동 없는 말로만 하는 통일에는 결단코 대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은 부동존의의 자세로 6.15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메르스와 관련해서 최근 한 네티즌에게 온라인상에서 엄청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노통과 박통이라는 표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통은 사스 소식을 듣고 열감지 카메라를 공항에 설치했고, 박통은 청와대에 설치했다. 보건총리는 사스로 인해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며 검사에 적극 응해달라고 부탁했고, 최경환 총리 대행은 유언비어 유포자를 엄벌할 거라고 엄포를 놨다. 노통은 사스 환자 발생 전 이미 전국 국립의료원 격리병동 41개를 운영했고, 박통은 확진 후 20일 후에야 31개 격리병동을 확보해달라고 각 병원에 요청했다. 그 결과 노통의 사스 사태는 감염돼 사망 0, 반면에 중국은 사망 700을 기록했고 WHO의 찬사를 받았다. 그것도 모자라서 질병관리본부를 신설했다. 박통은 메르스 감염 2위에 5명에 올랐고 WHO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있으나 마나했다. 이렇게 과거 사스 대처와 비교할 때 이번 메르스 대처는 국민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3주 차가 넘어가는 현재도 방역에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불투명 정책은 지금의 메르스 사태를 물론 단초가 되었고 WHO로부터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가 있는 자리에서마저 해당 상임위원인 복지 소속위원인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을 가로막았습니다. 공개된 기자회견장에 현역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원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는지,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싶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메르스 차단에는 무능한 정권이 비밀 차단에는 유능한 결과가 오늘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처럼 나서야 할 1급 신종 전염병에 감기보다 못한 대응을 하면서 매번 국민만 탓하고 있는 것이 이 정권입니다. 어떻게 국민에게 경고하고 조기 조치를 취한 박원순 시장 수사 운운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검찰이 수사할 사람들은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유비무환의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근무태만과 직무유기를 한 무사한이란 행정부 관리들이 바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이 지경까지 확산된 것은 대통령의 실종 때문입니다. 여론의 아우성으로 등장했던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말하는 대통령은 있지만 행동하고 책임지는 대통령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행동하고 책임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려운 자리인 것입니다. 쉽게만 가려는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은 깊은 실망을 넘어 절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고, 그래서 국정 난맥의 최대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인 것입니다. 메르스와 가뭄의 재난 중인데 도대체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상. 네, 이어서 오영식 최고위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경색일로에 빠져있는 남북관계와 그간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6.15 민족 공동행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당국 차원의 관계 개선을 기대했던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게다가 개선의 동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 광복 70년 남북 공동행사도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의 상황은 더욱 답답할 노릇입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남북관계의 골든타임이 이번 6.15부터 8.15까지인 만큼 관계 개선에 있어 좀 더 결단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시대 개막이라는 비전 역시 허울뿐인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누구보다 능력있고 도덕성에 있어서도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인재를 찾는데 저만큼 관심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들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1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적합하다라는 의견은 35.7%, 12일 발표된 갤럽조사에서는 적합 의견이 33%에 불과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 지명 당시보다도 적합도가 낮은 결과입니다. 또한 경실련이 지난 8, 9일 전국의 전문가 조사를 한 결과는 황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0%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황교안 후보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가 77%,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로서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8%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인된 의혹만으로도 황교안 후보자는 총리는커녕 검찰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될 입장입니다.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권위와 정당성을 이미 상실한 셈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각 부처를 통할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로서 여기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부적합한 인사를 끝끝내 고집하여 총리 자리에 앉힌 결과를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그 난리를 겪고도 깨달은 바 전혀 없이 또다시 부적격자를 앉히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무지와 뻔뻔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과 전문가들조차 부적격자라고 하는 황교안 후보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 강행은 야당에 대한 정책 선전포고이자 대화와 타협, 신뢰의 정치에 대한 포기 선언인 것입니다. 민심에 대한 철저한 불통과 배신인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유승희 최고위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의료인들께서는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낀 피부가 얼어서 짓무르고 비닐 가운 속에 땀이 흐르는 그런 상황에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인 및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메르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원순 시장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진실유포죄도 죄가 됩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메르스를 퇴치해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와 싸우고 또 박원순 시장과 싸우자는 겁니까? 허위사실로 박원순 시장을 고발한 단체는 어제 발족식을 한 단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의 논리라면 진실을 은폐한 삼성 서울병원부터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전문가 수준의 대처, 공공의 이익보다 병원의 사익을 우선시한 정보 은폐 등이 결국 삼성 서울병원을 메르스 제2의 진원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부 역시 삼성 서울병원을 거의 시해법권 수준으로 대접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뒷전으로 지키지 않았습니까? 제발 이제 대통령께서 메르스를 막는데 전 국민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가 코르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판 메르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코르스는 더욱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메르스의 3대 특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기 감염은 없다. 어린이들은 감염되지 않는다. 노령층이 더욱더 많이 감염되고 치사율이 더 높다. 이 3대 특징이 무너지고 있는 한국판 메르스. 결국 제4차 감염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지역 감염도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진정 보면 운운하는 정부 당국이 오히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불안은 발병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정부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러한 평가는 메르스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당의 새정치국민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국회의원과 참여연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감염자 발생 병원, 지역 정보도 진작 공개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88%로 압도적이었으며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 대응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월드와이드웹 재단이 발표한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에서 2014년 우리나라는 2013년보다 5단계 하락한 17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정책 결정의 투명성에서도 우리나라는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3위로 후진국보다도 낮은 최하위권입니다. 영국의 리딩대 바이러스 전문가인 이안 존스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병 환자 거주지와 환경 등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통제 방법이다. 정부의 투명한 대처가 메르스 발병을 줄여나가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서 정말 진두지휘에 몰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알아서 어떻게 되겠지 하면 시스템이 작동되지를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안철수 전 대표께서 WHO 합동조사단 조사 발표 기자회견에 입장을 거부당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WHO 요청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야당의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이고 의사 출신의 국회 보건복지위원 아닙니까? 불통 정부라고 하는 오명을 언제까지 쓰고 있을 것입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황교안 지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에 요청드립니다. 국회 청문회를 요식 행위로 전락시킨 황교안 후보자 인준 동의안을 단독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해서 청문회 진행을 어렵게 만든 후보자를 통과시키면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무력화했다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끝으로 추미애 최고위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오늘이 6.15 공동선언 15주년 맞는 날입니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보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일 대박을 외쳤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스스로 통일을 박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정상회담은 고사하고 반국자 회담조차 열지 못하고 있고 반면에 군사적 대결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서 올해만 12번에 걸쳐서 미사일과 해상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도 지질세라 지난 3일 신형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그야말로 주먹 대 주먹의 대결로 치닫고 있는 형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5.24 조치에 대해서 조건을 걸지 않는 선제적 해제 조치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동북아에서 우리 외교 입지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 관련해서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을 제가 예로 들었죠. 불을 다 껐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불행하게도 불씨 하나가 멀리 날아가서 불을 다시 번지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메르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환자 한 명이 멀리 이동해서 병원 밖에서 수십 명을 감염자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병원 내 접촉이다 라고 하면서 확진자가 나타날 때마다 병원 내 접촉임을 강조하면서 축소 대응을 하고 있어서 몹시 걱정이 됩니다. 감염자의 특성상 병원 안팎을 들락거리고 동선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데 병원 바깥의 접촉은 결국 불특정 다수의 감염자를 양산시킬 수 있고 그것이 곧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을 전제로 한 조속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최고위에서도 수차례 걸쳐 5월 27일과 5월 29일 사이에 삼성병원을 방문한 환자 의료진뿐만 아니라 내원객, 간병인, 방문자 등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듣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삼성의 오판과 오진, 오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바이러스를 날이 갈수록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지금도 병원 접촉에 불과하다라고 축소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병원 밖 무차별적 접촉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을 전제로 한 대응이 선제적 대응이 이 사태 확산을 진정할 수 있다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